그 일은 아내에게 절대 알리지 마시오. 기차 안에서 들린 수상한 전화 목소리. 57세 국어교사 박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건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회장님께 절대 발각되면 안 돼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 문제도 조용히 처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 무슨 아이 말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들을 수는 없었어요. 남자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기차에서 이런 수상한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 여교사가 우연히 듣게 된 비밀 때문에 시작된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운명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강릉에서 벌어질 놀라운 반전들을 함께 보실까요? 어머나, 강릉역에서 내린 영숙에게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던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누군가가 영숙 위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차에서 수상한 전화를 하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 감사합니다. 혹시 택시 잡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영숙은 기차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맞나? 저는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박영숙입니다. 우산 아래서 나눈 첫인사. 영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설레는 마음과 의심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경포대에서 영숙은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어제 그분. 정말 우연이네요. 정도현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정말 우연일까요? 혼자 여행이세요? 네, 그런데 혼자 다니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함께 걸으실까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국어교사예요. 37년째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법률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요즘 가족들과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요. 사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아내는 대기업 회장 딸이거든요.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재벌가 며느리시군요. 네, 그런데 그게 축복만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이 문제 때문에. 아이 문제. 기차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자녀분이 많으세요? 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명이요. 공식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아빠, 산책로를 걷던 중 갑자기 아이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 엄마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정도현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해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구했지만 정도현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정도현 씨.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정도현. 영숙은 간병인처럼 그의 곁을 지켰어요.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때 정도현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숙이 주우려다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그룹 전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정도현. 태양그룹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명함이 있었어요. 고아원 후원의 이사장 정도현. 고아원? 왜 고아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어나셨네요. 영숙이 물을 떠다 줬어요. 고마워요. 밤새 여기 계셨나 보네요. 정도현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정도현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태양그룹과 무슨 관계죠? 정도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들켰네요.
그리고 고아원은 또 뭐고요? 정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기차에서 들었어요. 누군가와 전화하는 거 말이에요. 뭘 들으셨는데요? 아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도연이 크게 놀라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들으셨군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도연이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태양그룹 회장님의 사위입니다. 그건 이미 짐작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모르는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영숙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혼 외자식이요? 20살 때 일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30이에요.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정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하면서 아내 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는데요? 돈을 주고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절대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된다고. 영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몰랐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도연이 말을 멈췄어요. 뭔데요?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있대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요. 어머. 그래서 회장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영숙은 이제 기차에서 들은 대화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신 건가요? 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줘서 입을 막거나 아니면 해외로 보내버리거나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여보.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중년 여성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강릉에 와서 다치다니. 정도현의 아내 조현미였어요. 현미야,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찾았어. 당신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라고 해서요. 현미가 영숙을 쳐다봤어요. 이 여자는 누구고? 아,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도와준다고? 중년 남녀가 강릉에서 만나서. 현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또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를 만들어냈는데 영숙은 어색해서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만. 잠깐요. 현미가 영숙을 불렀어요. 혹시 우리 남편이 이상한 소리 안 했나요? 숨겨둔 자식 있다든지.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얘기는 역시 또 헛소리를 했구나. 현미가 정도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실 줄 알아? 현미야, 진정해. 정도현이 아내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정하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현미가 영숙을 향해 돌아섰어요. 아주머니, 우리 남편한테서 무슨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특히 아이 얘기 같은 건 절대 믿지 마세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생긴 망상이거든요. 정신병원? 영숙이 놀랐어요. 현미야, 그만해. 정도현이 화를 냈지만 현미는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병원에 입원시켜 주셨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건 사실이야. 내 아들이 있다고. 또 시작이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스트레스성 망상이라고 했잖아. 영숙은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주머니, 우리 남편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정말일까요? 정도현의 모든 말이 망상이었을까요? 현미가 나간 후 영숙과 정도현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정도현 씨, 정말 정신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6개월간 입원했어요. 그럼 아들 얘기는? 진짜예요. 제가 아무리 정신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도현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 씨,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부인 말로는 현미는 처음부터 그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요.
정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간 것도 그 아이 때문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서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아이를 만날 예정이에요.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요? 네. 강릉까지 찾아온다고 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드디어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거였어요. 밤 10시 정도현은 영숙과 함께 바닷가로 나왔어요. 정말 올까요? 올 거예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안 올 리 없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도현과 똑같이 생긴 30살 남자였어요. 혹시 정도현 씨인가요? 너는? 저는 김민수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정도현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수야, 정말 너구나. 아버지. 30년 만에 상봉이었지만 어색함이 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도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왜 지금까지 찾지 않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사정이 복잡했어. 재벌가에 시집간 아내와. 아,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군요. 돈이 더 중요하셨던 거네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30년간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민수의 말에 영숙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저 이제 결혼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결혼 축하한다.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어요. 태양그룹 회장님 둘째 딸이에요. 정도현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현미 이모 여동생이죠. 제 새엄마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거예요. 민수야, 그건 재미있지 않나요? 숨겨뒀던 자식이 태양그룹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너 설마... 네, 복수예요. 저를 30년간 숨겨둔 아버지와 태양그룹에 대한 복수. 민수야, 안 돼.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저도 죄가 없었는데 30년간 고아로 살았잖아요. 민수가 일어섰어요. 내일 태양그룹 회장님께 직접 찾아갈 거예요. 숨겨뒀던 손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요. 정도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다른 방법을 찾자. 다른 방법? 30년을 기다렸는데요. 민수가 영숙을 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는 돌아서서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도현이 영숙에게 물었어요. 민수가 정말 그렇게 하면 태양그룹이 큰 타격을 받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현미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망할 수 있어요. 영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수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정도현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정도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미였어요.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민수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뭔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정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는데? 응급실에 계셔. 빨리 와. 서울로 급히 올라온 정도현과 영숙, 태양그룹 회장 조일성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님, 정도현이 달려갔어요. 도연아, 와서 다행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그 아이 민수라는 아이를 봤다. 아버님, 내가 잘못했다. 회장이 정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30년간 그 아이를 외면한 건 우리 가족 모두의 죄야. 아버님,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아, 그 아이를 인정해라. 네? 우리 집안으로 들여와라. 이제라도 할아버지 역할을 하게 해달라. 현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주가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야. 회장이 힘겹게 말했어요. 도연아, 그 아이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돼줘. 회장이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진 후 정도현과 영숙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정도현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요? 사실 저도 숨겨둔 비밀이 있어요. 정도현이 고개를 돌렸어요. 37년 전에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네? 미혼모였어요. 그 아이 아버지는 유부남이었죠. 정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강릉의 한 고아원에. 설마, 네, 그 고아원이 민수가 자란 곳이에요. 정도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혹시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제 민수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낯이 익다는 느낌이. 영숙 씨, 만약 정말 민수가 제 아들이라면 우리는 아들을 사이에 두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검사를 해봐야 해요. 정도현이 말했어요. DNA 검사 말이에요? 네, 확실히 해야죠. 영숙이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제가 민수 엄마라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진실부터 밝혀야죠.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숙과 정도현은 말을 잃었어요. 정말이었어요. 민수는 영숙의 아들이자 정도현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영숙이 주저앉았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이런 건가요? 정도현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37년 전 서로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졌던 두 사람이 57세와 55세에 만나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민수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민수야. 정도현과 영숙이 함께 민수를 만났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둘이서?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내 엄마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37년 전에 너를 낳았어. 미혼모였던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고아원에. 거짓말. 민수가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어. DNA 검사 결과야. 정도현이 서류를 건넸어요.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그럼 정말 제 부모님이신 거예요? 응, 우리가 너의 부모야. 영숙이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도 울먹이며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정말 엄마인가요? 그래, 내 아들, 우리 민수. 정도현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37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태양그룹 회장 조일성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저에게는 숨겨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30년간 고아원에서 자란 김민수. 이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가는 잠시 흔들렸지만 오히려 회장의 솔직함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현미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조건이 있어. 현미가 정도현에게 말했어요. 뭔데? 이혼해. 그리고 민수 엄마와 정식으로 결혼해.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왜요? 아들도 찾았는데. 저희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요. 정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이의 새 출발은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민수가 나섰어요. 아니에요. 두 분은 결혼하셔야 해요. 민수야. 37년간 헤어져 있었던 만큼 이제는 함께 사세요. 제발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현미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어요. 언니, 정말 이혼시킬 거야? 현미의 여동생 현주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도연이 오빠가 떠나면 그게 더 좋아. 솔직히 말해서 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싫었어. 현미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이었잖아. 사랑 같은 건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자유롭게 살 거야.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현미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대학 동창인 의사 선생님과 말이죠. 도연이만 없으면 완벽한데
현미의 계획은 정도현을 내보내고 자신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미에게도 숨겨둔 비밀이 있었어요. 현미야, 이제 말해야 할 때 같은데. 현미의 어머니 홍순자가 말했어요. 뭘 말해요? 내가 낳은 아이 말이야. 현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도연이도 자기 아이를 찾았는데 사실 현미에게도 숨겨둔 아이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죠.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입양 가정에서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볼 생각은 없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현미는 자신의 비밀만큼은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체면 때문이었죠. 20장 마이너스 민수의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발표했어요. 뭔 기자회견? 정도연이 물었어요. 제 결혼 발표요. 태양그룹 회장님 둘째 딸과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민수야, 그건 복수심 때문에 한 말이었잖아.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도 받아줬어요. 영숙이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엄마. 그리고 현주 씨가 제안했어요.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고요. 가족이? 네. 아버지와 엄마도 다시 결혼하고 저도 현주 씨와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되자고요. 정도현과 영숙은 당황했어요. 민수야, 우리는 아버지, 엄마 37년을 헤어져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함께 하세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두 사람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현미가 이혼 소송을 걸면서 민수의 상속권을 문제 삼은 거예요. 혼 외자식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현미가 법정에서 소리쳤어요. 더군다나 30년간 숨겨져 있던 아이잖아요. 하지만 정도현이 나섰어요. 민수는 제 정식 아들입니다. 혈연 관계도 증명됐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태양그룹의 법무팀이 완벽하게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회장 조일성도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했어요. 김민수는 제 친손자입니다.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결국 현미는 패소했어요. 그리고 이혼도 성사됐죠. 정도현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정도현 씨. 이혼이 확정된 후 영숙이 정도현을 불렀어요. 네? 저 결심했어요. 뭐요? 당신과 결혼할래요. 정도현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민수가 맞아요. 37년을 헤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살아야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강릉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저도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이미 37년 전에 인연이 있었다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57세와 모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도현과 영숙 그리고 민수와 현주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더블 웨딩이라니 정말 드라마 같아.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 조일성이 직접 주례를 봤어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사랑도 시작됐습니다. 영숙은 순백의 한복을, 정도현은 깔끔한 양복을 입었어요. 37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의 모습이었죠. 민수와 현주도 아름다운 신랑 신부였어요. 엄마, 행복해요? 민수가 영숙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났잖아. 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운명이었나 봐. 한편 현미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의사인 대학 동창과 재혼한 거죠. 현미야, 후회 안 해? 친구가 물었어요. 전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현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 잘 살던데. 민수라는 아들도 생겼고 새 부인도 괜찮은 분 같던데. 그래도 미안하지 않아? 30년간 결혼 생활했는데. 미안하긴 뭘. 서로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잖아. 현미는 정말 후련해했어요.
이제 각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됐으니까 잘 된 거야. 결혼 후 1년, 정도현과 영숙은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여보, 민수가 온다고 해. 영숙이 저녁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 현주 씨도 함께. 응.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 잠시 후 민수와 현주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버지. 어서 와. 좋은 소식이 뭐야? 정도현이 물었어요. 민수와 현주가 서로 보며 웃었어요. 임신했어요. 뭐라고?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3개월 됐어요. 영숙이 현주를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현주야. 정도현도 민수를 꼭 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할머니도 되시는 거예요. 37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제 자식을 낳는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9개월 후 민수와 현주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할머니 닮았네. 정도현이 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닮은 것 같은데.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기 이름은 지희였어요. 희망의 희자를 써서 지희. 지희야, 할머니야. 영숙이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7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미혼모로 아이를 포기했던 자신이 이렇게 할머니가 될 줄이야. 여보, 고마워. 영숙이 정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뭐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갖게 됐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수도 찾았고 당신도 만났고. 두 사람은 손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5년이 흘렀어요. 지희는 이제 5살이 됐고 민수와 현주 사이에는 아들도 하나 더 생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희가 뛰어와 두 사람을 안겼어요. 우리 지희 공주. 정도현이 손녀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영숙이 지희의 그림을 봤어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지희, 그리고 아기 동생까지. 와, 우리 지희가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해서요. 그럼 우리가 지희 가족이구나. 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에요. 지희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도현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57세에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숨겨뒀던 아들, 재벌가의 비밀,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였죠. 여보, 행복해? 당연하죠. 당신은? 저도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구나. 57세에 찾은 사랑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이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숨겨뒀던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신기하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막장 로맨스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과 특별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해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